최근에 XC90이 트럭하고 마이티 트럭이었나요? 사고 시에도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볼보를 많이 궁금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볼보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Let's find out 볼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볼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간만에 안 되는 영어 실력 한번 써봤습니다. 자, 볼보는 다른 유럽의 여러 브랜드들처럼 이때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중반쯤에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생겼던 브랜드들도 많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나 어떤 산업 기반의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파생으로 또는 마차 회사라든가 기계 뭐 이런 데 관련된 회사들, 엔진 회사라든가 항공기 엔진 막 이런 데들이 대부분 자동차 회사로 많이 넘어오죠.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볼보도 SKF라는 회사,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볼 베어링을 만들던 회사예요. 볼 베어링. 그래서 볼보의 마크를 보면 이렇게 갖고 무슨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볼 베어링을 뜻하는 마크예요. 볼 베어링. 볼 베어링 SKF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합작인데 아서 가브리엘슨이라는 애는 영업을 잘하는 영업이사, 금융 쪽이라든가 판매를 하고 있던 애고, 베어링들을 납품을 하면서 납품을 받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자동차의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지분을 확보하는 걸 보고 향후에 자동차 사업이 되게 크겠구나 해서 엔지니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스타프 라슨이라는 엔지니어, 이 사람 되게 똑똑해요. 이 사람도 공업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로 있다가 또 공대를 다시 뒤늦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로 했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명을 정할 때 나는 구른다. 아이로를 라틴어로 튜닝을 하게 되면 볼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은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죠. 자, 볼보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엄청나게 척박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죠.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아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야 되고 그래서 차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혹독한 추위에다가 비포장 도로가 많고 국가에서의 안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구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볼보는 시작했을 때부터 또 SKF가 철강에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철강에 강하겠죠. 철강이 좋아야, 철 소재가 좋아야 베어링이 튼튼하고 강하니까. 자, 2차 세계대전 터지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볼보는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되는데 스웨덴은 그냥 굉장히 쉽게 또는 아주 어렵게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거나 포함된 국가가 아니죠. 그냥 휩쓸려서 갔기 때문에 크게 국토의 대부분이 뭐 크게 막 적이 되고 폭격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이전과 이후에 볼보라는 자동차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 발발로 인한 군수 납품을 했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자동차 생산에 엄청나게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돼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공장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들은 자동차 공장들이 피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래서 버스, 트럭, 세단, 농업의 건설기계까지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근데 하는 족족 다 잘 돼요. 왜? 베어링을 잘 만드는 회사니까. 근간이 잘 돼 있고 철강이 강한 나라니까 버스, 트럭, 세단, 농업, 건설기계 다 철강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잘 나가요.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깝죽깝죽 되기 시작해요. 똥파리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GDP가 그 당시에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 붐에다 뭐에 미국은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잖아요. 미국 놈들 이제 작업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볼보에 돈이 될 것 같고 차가 튼튼하고 좋고 이러니까 작업이 들어가요.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제 유럽의 짱깨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프랑스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상받고 뭐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유럽의 짱깨 프랑스가 미국하고 같이 다구리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 볼보하고 사브가 있었는데 사브도 이 당시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볼보에 미국 놈들이 먼저 작업을 한 방 치고 유럽의 짱깨 프랑스가 다구리를 같이 쳐요. 다구리에 장사 없죠. 다구리 당하는데 스웨덴에서 볼보라는 그룹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구리를 한참 당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돈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지분이 막 확대되고 하니까 사공이 많아지니까 말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 승용차 부분을 스웨덴 볼보에 원래 만들었던 애들이 자국의 어떤 이익과 진짜 돈이 되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승용 사업 부분을 분리를 시켜요. 부분 독립을 하는 게 이게 내가 봤을 때 볼보한테는 신의 한 수였어요. 승용 사업 부분을 독립하면서 르노의 지분이 들어가고 미국의 포드의 지분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르노하고 포드, 르노와 포드가 들어가면서 승용차 부분이 독립이 됐고 그러면서 사공이 많아지고 유럽의 짱깨와 미국의 건달이 들어가니까 볼보는 안전이 우선이었는데 얘네들은 돈이 우선이다. 사공은 많고 스웨덴의 규제는 존나 빡시죠. 스웨덴은 규제가 빡세요. 배기량 규제도 되게 여기가 환경 규제도 엄청 빡센 나라예요. 그래서 대배기량을 만들었을 때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스웨덴에서는 2500cc 4기통 5기통 이상의 엔진을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사브나 볼보가 6기통 8기통 엔진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을 위해서 야마하에서 8기통 엔진을 볼보는 사서 썼었고 사브 같은 경우도 미국한테 엔진을 지원받아서 6기통 엔진을 쓰고 그랬는데 원래 사브랑 볼보는 주력이 4기통 엔진이었어요. 왜? 스웨덴의 규제 자체가 되게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국토가 되게 비옥하기 때문에 차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인구가 적으니까 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페널티가 강하기 때문에 차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조 단가나 설계 단가나 개발 단가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공은 많고 돈은 벌자 그러지. 유럽에 짱깨 들어와 있지, 미국 놈들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부문 독립해서 그렇게 갔어. 그러는 와중에 자동차의 전성시대였던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모든 회사들이 자동차의 시장 변화를 하면서 이때 당시 일본이 훅 치고 나가죠. 일본이 엄청나게 치고 나갔는데 유럽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볼보는 유럽의 짱깨와 미국의 깡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도 못해요. 그래서 도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 자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판매가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포드가 내놔 이렇게 한 거죠. 회사 내놔. 그래서 1990년대에 회사가 거의 2000년 다 됐을 때 포드로 넘어가요. 포드로 넘어간 회사. 미국이 인수한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유럽의 브랜드들. 포드로 넘어가서 볼보는 어떻게 돼? 좆댐. 포드로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 애들과 짱깨, 유럽의 짱깨 애들이 아주 그냥 회사를 개차반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 다 됐을 때 포드로 가서 완전히 좆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포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좆되냐? 완전히 님이 시펄 좆됐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좆됩니다. 완전히 볼보는 포드에 들어가서 완전히 좆됩니다. 사브는 GM에 가서 아예 회사가 없어졌죠. 완전히 좆됐는데 그렇게 한참 개작살이 날 때 미국의 빅3 자동차 브랜드 GM,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하죠. 방만 경영을 하고 모든 미국 자국민들한테 집을 사라 어쩌라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스멀 2007년도에 스멀 2007년도에 스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모기지기 아니 모기 프라임인가요? 그 뭐더라? 무슨 2010년에 볼보는 이제 어떻게 돼? 지렸다. 완전히 지려버린 거죠. 여기에 가기 전에도 슬슬 좆됐다가 포드에 가서 좆돼서 좀 지나서 완전히 10홀 좆됐는데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지렸다. 어떻게 지렸냐? 지리로 넘어가죠. 지리. 2010년에 지리 자동차로 볼보가 넘어갑니다. 중국의 지리로. 그 당시에 GM은 사브를 아예 공중해체 시켜버리고요. 랜드로버라든가 제규어는 뭐 BMW에 갔다가 뭐 포드에 갔다가 그랬다가 인도로 넘어가고 람보르기니도 다시 뭐 인도에 넘어갔다가 다시 폭스바겐으로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이 당시에 1990 몇 년도부터 2010년 사이가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지각 변동이 있었던 해였고 볼보만 얘네들도 뭐 제규어 랜드로버도 잘 됐다고는 보는데 저는 사실 인도로 넘어간 제규어 랜드로버는 그렇게 잘 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람보르기니야 뭐 어차피 폭스바겐이라는 거대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현재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사브는 아예 없어졌고요. 제규어 랜드로버 로보는 사실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볼보는 어떻게 됐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리로 넘어갔을 때 볼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사실 볼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볼보 S60, 2.5 터보, S80, D5 등등 XC90 이전의 모델도 탔었고 저는 볼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스웨덴인 나라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을 좋아하진 않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근데 질이라는 자동차 그룹은 되게 작은 싼 값의 차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고 브랜드의 밸류도 좋지 않아요. 저렴한 자동차를 파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리의 경영진이 볼보를 인수할 때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조건을 쓰면서 볼보를 인수해요. 어떻게 볼보가 인수되느냐? 볼보의 상표와 전 세계 소유권 및 사용권을 모두 다 100% 인수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어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사는 비용의 4분의 1 비용인가? 3분의 1 비용으로 볼보의 전 세계의 상표권하고 소유권, 사용권을 모두 다 사요. 보통은 자동차 브랜드를 인수할 때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지리자동차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SUV, MPV, 10인 이하의 트랙터, 굴삭기 1.5톤 경량 트럭, 5.4톤 이하 화물차까지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판매 생산권도 다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R&D와 연구개발, 노하우, 핵심 기술도 돈 주고 다 사요. 로열티에 지불되는 것까지 다 삽니다. 그 당시에 지리자동차가 왜 저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볼보는 왜 모든 영혼까지 다 파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고 사람들은 볼보라는 브랜드를 되게 질타를 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아니 볼보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렇게 영혼까지 다 팔아버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수의 자회사도 모두 꿀꺽합니다. 지리가. 엔진하고 미션에 관련된 하청업체도 다 꿀꺽하고요. 하청 공장까지 싹쓸이하고 외국에 뻗어있는 볼보에 관련된 물류회사까지 다 인수를 해요. 사람들이 뭐야 지리자동차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볼보 쟤네는 미쳤냐? 저럴 거면 씨발 나라를 팔지 그러냐. 그 정도로 말들이 많았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볼보는 80년간 차를 생산하면서 쌓아졌던 회사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인 주행에 관련된 개발에 관련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싸그리 몽땅 지리에 다 넘겨요. 진짜 지렸죠. 이렇게까지 자동차의 모든 기술을 넘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3,800명의 전문 인력도 싹쓸이해서 지리로 다 넘겨요.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진짜 저 볼보의 이사진들이나 볼보의 경영진들은 양심이 없다. 진짜 돈 앞에 중국의 자본 앞에 진짜 양심까지 간쓸개까지 다 팔아먹는 놈들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싹 팔았는데 그렇게 지리는 볼보의 지적재산권까지도 다 사요.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깊숙한 데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볼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010년도에 볼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리한테 이 모든 게 다 넘어갔을 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지리자동차의 핵심 이사진과 지리자동차의 사업 방향에서
지리자동차의 사업본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볼보는 지리 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보거나 구글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볼보를 검색했을 때 지리자동차가 잘 뜨지 않아요. 보통은 중국 회사들이나 중국의 뭐 이런 뭐 연예 계통이라든가 영화든 뭐든 중국의 손이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래. 왜? 중화 사상으로 바뀌고 중국에 뭔가 칼날을 입히려고 하고 중국의 어떤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리는 안 그랬어요. 완전 지렸죠. 지리는 볼보와 지리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지리는 지리고 볼보는 볼보다. 지리자동차는 서민 이하의 낮은 등급의 대중적인 차를 파는 거고 볼보는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래서 볼보와 지리는 별개다라고 지리자동차는 얘기를 합니다. 볼보라는 브랜드를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볼보라는 밸류를 키우고 프리미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중국화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볼보는 연구개발센터가 그대로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었던 볼보의 생산 기지들도 유럽 쪽에 그대로 있어요. 모든 물류센터도 그대로 있고 본사가 아닌 중국의 볼보 공장이 따로 지어지죠. 그거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보는 지리자동차는 볼보의 특색을 하나도 해치지 않아요. 지적재산권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상표권과 그 다음에 사용권, 소유권 모두를 갖고 있는 지리는 볼보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볼보의 직원 3,800명은 지리자동차의 합병 이후에 회사의 만족도가 84%가 넘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충성도와 일에 대한 집중력이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첫 차를 개발할 때 XC90이라는 차를 개발할 때 볼보 니네가 원래 차를 개발하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대로 개발을 하라 그래요. 지리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다 해라.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돈이 아낄 수 있는 플랜도 같이 가자. 그래서 리어 서스펜션이 합성 수지에 판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대폭적인 모든 차종의 공유 플랫폼이 된 리어 서스펜션을 집어넣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 비용의 코스트를 낮추게 되고 XC90과 V90을 동시 개발하면서 볼보 자동차의 원래 아이덴티티였던 안전에 대해서 단 1%의 타협도 없이 철강에 대한 모든 소재 공학까지 다 들어가서 XC90이 엄청나게 차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XC90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스웨덴에 볼보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지리자동차에서 다 해줬고 그 돈을 가지고 너네가 하고 싶고 개발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넣어라. 볼보는요. 예전에 미국에서 차를 만들 때요. 포드하고의 플랫폼을 공유했을 때 볼보가 원래 원하는 강성이 나오지 않자 볼보는 포드한테 요청을 해요. 너네 플랫폼을 갖고 우리 S80을 만들었더니 강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드에서는 그냥 해. 근데 볼보는 싫다 그래요. 그래서 이 S80을 포드하고 혼용으로 쓰는 플랫폼을 160군데인가 어디를 리벳 작업과 보강 작업을 따로 해요. 볼보는 그만큼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지켜주지 않았죠. 돈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지리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보는 지리에 가서 망한 게 아니라 진짜 볼보가 된 거예요.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성공적이면서 한 자동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합병의 예를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한 거를 되게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늘 볼보를 리뷰하면서 아쉽다라고 한 건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차고 1억이 넘는데도 엔진이 4기통 하나다.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을 혼용으로 쓰는 엔진 블럭에 대한 제가 이런 노사장만의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저의 의심일 뿐인 거지 차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볼보가 나름 되게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